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방송,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80년대 최고의 골통기수 해관 69기 사연의 후속편이 되겠습니다. 나는 국방부 장관을 오라고 할 테니까 경찰 너희들은 내무부 장관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큰 소리친, 누가 보면 해병대 소위가 국방부 장관의 친구라도 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아주 간 해병대 소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개략적인 내용은 소개했습니다만 해관 69기 동기생 그룹 사운드 블루 드래곤즈의 사연을 소개하다 보니까 84년에 이 광화문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4년 광화문 사건의 전말을 아주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면 제 경험상 저를 아주 심각하게 비난하는 댓글이 아주 가끔 올라오는데, 그 내용은 주로 그럼 왕년에 그런 행동을 자랑하는 거냐, 또 그걸 다시 얘기함으로써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냐, 지금 젊은 해병대원들이 그런 걸 따라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를 떠드는 거냐, 해병대 이 새끼들 진짜 지겹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분들은 제 방송을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식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냥 나가버리면 되잖아요. 댓글을 단다는 거는 어느 정도 방송을 봤다는 뜻인데, 왜 다 봐놓고서 그래? 텔레비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무슨 연속극이 나오는데 딱 보니까 막장 드라마 같아. 그럼 다른 거 뭐 있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뭐 그런 거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무슨 자랑을 하고 그때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그냥 옛날 얘기한 거죠.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를 하면 그럼 지금 서울대공원 가서 호랭이한테 담배를 먹이자는 뜻이 되는 거야? 지는 지 자식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 안 해? 또 애들한테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풀뿌리에 나무 껍질도 드셨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아들아, 피자 치킨보다는 초근 목피가 건강에 더 좋은 것이란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참나 이게. 게다가 요즘 애들이 지 엄마 아버지 말도 안 듣는데 어떤 훌륭하신 할아버지 아버지가 제 방송을 보고 너무나도 감명을 받은 나머지 군인은 말이야 옛날로 돌아가서 좀 빠따도 맞고 그래야 사람이 돼서 제대하는 거야. 손자, 아들아, 너 해병대 가면 일단 쫄병 땐 많이 맞도록 하거라. 그리고 고참이 되면 요즘도 5파운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맞은 만큼 후임들을 빠따 치거라.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따라서 해요. 별 걱정을 다 하시네. 그냥 제 얘기는 그땐 그랬다는 거예요. 낚시하는 사람들끼리 모여봐요. 맨날 이따만한 거래. 낚시꾼끼리는 그게 한 뼘짜리 쏨뱅이였는지 아니면 사람만 한 참치였는지 알 수 없지만, 해병대 얘기는 비록 시대는 좀 달라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끼리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제 썰을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들으시고 잠깐 그때로 돌아가서 맞아, 그땐 그랬지,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십시오. 자, 그럼 서론이 길었던 관계로 오늘도 평소처럼 진행했다가는 1시간으로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는 제가 당시 주동자였던 모 소위께서 파출소에 연행된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 이후 그 모 소위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고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하셨습니다. 야 씨발, 내가 언제 잡혀갔어? 연행? 아주 소설을 써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욕은 안 하셨어요. 씨발, 그런 건 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 진정하십시오. 사실 그날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방송을 하면 선배님이 앞으로 사회생활 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줄여서 소개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야 임마, 그래도 그렇지, 내가 수갑을 찬 것도 아니고 포승줄에 묶인 것도 아닌데 연행됐다고 하면 해병대 소위 가오가 있지. 야, 나 앞으로 사회생활 못해도 좋으니까 그냥 사실대로 다 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승질머리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리고 까라는데 못 까? 밤송이도 까는데 걱정 마세요. 다 까드릴게요.
근데 2년 선배님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도 되냐고요? 해병대 장교사회에서 2년 선배는요 종이호랑이에요. 안 무서워요. 우리가 쏘이 달고 10월 달에 실무에 가면요 그분들은 이미 말년이야. 내년 여름에 전역하니까. 여러분들 말년 병장 모습 기억하시죠? 면도도 잘 안 하고 2층 침상 구석에 누워가지고 포도 봉봉 오렌지 쌕쌕 깡통 재털이 놓고서 2등병은 하루 삼시세끼를 먹어도 배가 고픈데 말년 병장들은 한 끼도 잘 안 먹어. 그리고 공식 복장이 실잠바 그 깔깔이 그 누런 거 있잖아요. 그거 입고 중대 그 복도를 지가 무슨 왕서방이야 강씨야 이렇게 중처럼 이렇게 양팔 키보다 깡충깡충 그러면서 맨날 춥고 뭐 허리가 아프니 무릎이 쑤신대니 뭐 그러니까 말년 중위는요 말년 병장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병장이 2등병 갈구는 거 보셨어요? 장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년 중위는요 소위들 안 건드려요. 2년 후배는 이름도 잘 몰라요. 그냥 그분들이 우리를 부를 때는 이름을 안 부르고 그냥 야 71기 이렇게 퉁쳐서 불러요. 이주석 아니요 이주석 소위 이소위 이거 얼마나 듣기 좋아. 근데 이런 거 놔두고 71기 야 71기 에이씨 71기야 뭐야 내가 7시야. 빨리빨리 한다고 그러고 얘기가 또 딴 데로 샜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론을 시작합니다. 네, 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막 입이 막 꼬이네 혀가. 때는 1984년 7월 말 진해에서 해병대 소위로 임관 후 일주일간의 휴가를 받은 해관 69기 소위들은 광화문 광장에 모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들은 임관한 지 한 2, 3일밖에 안 된 분들이라는 뜻이죠. 아직 실무도 안 간 분들이에요. 백령도냐 김포냐 아니면 포항이냐 이런 거는 이 일주일짜리 휴가를 마치고 각 병과별 초등군사반 교육을 한 3개월 정도 받고 수료하기 전에 결정이 됩니다. 아무튼 해관 69기 소위들이 이날 저녁에 광화문에 모이기로 한 이유는 사실 진해에서의 후보생 시절에 유능하신 구대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해병대 장교들은 말이야 임관을 하면 반드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가서 참배를 하고 신고식을 하는 전통이 있어. 이건 해병대 장교로서의 가치와 철학의 문제인데 이분은 연세대 철학과 출신으로서 해관 66기 그러니까 69기의 3년 선배 그러면 자신이 교육을 담당한 69기들이 임관을 하고 며칠 후에 바로 전역을 하는 기수 이런 분이 진짜 말년이죠. 근데 철학과를 졸업하고 거기다 대학원까지 다니다 온 분인데 그런 분도 구라를 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가서 신고하고 참배하는 그런 거는 그분들도 안 했대요. 아니 3년 선배 자기들도 안 해놓고 그게 어떻게 해병대 장교들의 전통이야.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신임 소위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기회 차원에서 해병대 장교들은 후보생 시절부터 기생회라는 공식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이건 사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생회장이 그 동기생들을 대표해서 실무에 가기 전까지는 아주 많은 일들을 합니다. 어쨌든 그날 광화문에 모이기로 한 건 돌발 행동이 아니라 기생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나름 공식적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소위들은 각 부대별로 사전에 종로, 명동 일대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술을 마셨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맞춰서 저녁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그날의 주인공 모 소위 등은 명동 코스모스 백화점에서 광화문까지 도보로 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잔 했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현역 시절 소대장이 휴가 나갈 때 무슨 복장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린 사진?
장교들은 그냥 작업복에 팔각 못 쓰고 휴가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대부분은 작업복이었겠지만 어디나 항상 튀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당연히 위장복에 휘황찬란한 각종 특수교육 마크를 단 일부 동기생들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명동 지하상가를 나오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첫 휴가 나온 일병하고 똑같죠. 솔직히 뭐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25살 소위하고 19부터 22, 3살까지 그 일병이 뭔 차이가 있어요? 해병대 소위가 가오가 있으면 그럼 해병대 일병은 가오가 없어? 다 해병대가 좋아서 해병대에 합격한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신이나 있겠어요. 서울대 합격해서 입학식하고 나오는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할 게 뭐 있어? 세상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쏘이라고 해서 이걸 해병대 장교와 병 이런 식으로 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쏘이들은요 아직 실무에도 안 간 사람들이에요. 그냥 오직 해병 정신만 아주 충만한 그런 분들이라는 겁니다. 첫 휴가 나온 일병은 담은 몇 개월이라도 실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했던 해병대와 다른 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아직 실무에 안 간 전혀 때묻지 않은 그런 아세이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일병보다도 더 순수한 해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완전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교는 병하고 다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은 실수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명동 지하상가를 나오는데 갑자기 전방에 등장한 해병대 중위, 이분 역시나 위장복에 각종 마크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들이 총원 차리 선배님께 배와 승, 이렇게 수많은 민간인들의 인파 속에서 해병대 소위들의 귀엽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위는 이분은 해간 68기로 추정된다는 게 그날 현장에 있었던 69기 소위들의 증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많은 민간인들 앞에서 격려를 받으면 선배는 당연히 수고 많다, 몇 기냐, 이러면서 어깨 한 번씩 쳐주고 가면 후배들이 다시 뒤통수에다 대고 우렁찬 필승 소리를 때려주는 건데, 이 중위님은 상상 초월 갑자기 그 여러 명의 소위들을 한 명씩 귀싸대기를 갈겼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나쁜 놈이네. 명동 한복판에서 민간인들이 다 보는데 그러면 돼? 소위들 가오도 좀 생각해 줘야지. 근데 이 중위가 그렇게 막 굴러먹은 분 같지는 않아요. 왜? 열댓 명을 귀싸대기 이렇게 한 대씩 이렇게 돌리더니만 그러더래요. 해병대 소위 열댓 명이 모였는데 명동이 왜 이렇게 조용해? 이 새끼, 너희 기수 실무에서 보자. 다 죽었어. 그러면서 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그 중위는 나쁜 놈에서 훌륭한 분이 되는 건가? 에라이 자식아, 말 같은 소리 해라 임마.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맞은 소위들이 열댓 명이라는 것은 일단 각 구대별 사전 집결지, 즉 술집에 모여서 본 집결지로 이동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열댓 명이었다는 뜻입니다. 즉 그날 사건의 참가자 수가 이 열댓 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해간 69기는 총 230여 명, 해병대 역대급이라는 사실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죠. 아무튼 이 소위님들은 명동에서 이미 기분이 무척이나 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으로 이동을 하는 도중에 그날 사건의 주동자 모 소위께서는 요소 길목마다 서 있는 전경대원들과 모종의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명동 지하상가부터 광화문 교보문고까지 가면서 그런 거니까
제가 대충 이렇게 직선거리로만 계산을 해도 1km가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경대원들이 이렇게 뭐 몇십 메타, 뭐 또 100m당 뭐 2명씩 서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최소 뭐 30명은 넘지 않았을까 저는 추정합니다. 그나저나 그 소희님 주먹이 괜찮았을래나 어떻게 30명을 제가 여기서 모종의 충돌이라고 애매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충돌을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면 괜히 또 이상한 분들이 해병대 전체를 씹어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뭐 해병대 이 새끼들 니들 그딴 식이니 뭐 그런 사람 분명히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이건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광화문까지 이동을 한 10여 명의 소위들과 소대별로 1차 모임을 가졌던 다른 인원들까지 최종 집결지인 교보문고 앞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의 행사를 시작하기 위해 수십 명의 해관 69기 소위들은 오와 열을 맞추는 등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닭장차, 그러니까 전경대원들이 탄 버스를 말하는 거죠. 그 버스가 8대인가 9대, 그리고 페퍼포그, 즉 가스차까지 한 대가 오더니만 이 수십 명의 소위님들을 포위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날 전투 경찰들의 출동 모습을 제가 당시 경찰에서 근무했던 분께 여쭤봤더니만 이번 말씀이 원래 버스 한 대에는 경위 소대장을 포함해서 전경 1개 소대가 탄다. 이런 버스가 석대면 1개 중대, 중대장은 까만 찝차에 타고 중대별로 화기소대처럼 가스차가 한 대씩 편성되어 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가스차는 여간에선 출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버스 8대 또는 9대라는 것은 아마 3개 중대가 출동했다는 뜻일 것이다. 그리고 가스차가 한 대였다는 것은 3개 중대 중에 1개 중대에서만 출동을 한 것 같다. 또 버스나 가스차만 봐서 그렇지 분명히 중대장이 타는 까만 찝차 역시나 석대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경찰은 아니 해병대 소위 수십 명을 무슨 1, 2, 4군 부대 김신조 뭐 그런 일당으로 봤나? 해병대 소위들이 무슨 무장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 근데 제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시경국장이었다면 더 많은 병력을 출동시켰을 것 같습니다. 주모자님 말씀에 따르면 주모자한테 님이라는 호칭을 쓰는 건 좀 그렇죠. 아무리 해병대 선후배 사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런 데서는 공정하게 방송을 해야죠. 그럼 주모자 소희님의 말씀에 따르면 또 님이라네 이게. 이해하세요. 이게 수십 년 동안 이게 해병대 이게 선후배 그것 때문에 님자가 아예 붙어 있어요. 이게 이해해 주세요. 아무튼 소희님의 말씀에 따르면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전경들 속에서 현장의 최고 지휘관인 듯한 사람이 어느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대원 한 명을 불러냈다고 합니다. 내려나와. 그랬겠죠. 그랬더만 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전경대원은 소위께서 봐도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았다고 그러네요. 아니 전투경찰 이 새끼들은 아직도 구타가 있나? 어떤 자식이 쟤를 저렇게 니주아리 죄송합니다. 어떤 자식이 쟤를 저렇게 심하게 팬 거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찰나 그 대원이 자기 지휘관인 듯한 사람에게 저 새끼입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자기를 가리키더라는 겁니다. 나? 그럼 너 지금 나한테 저 새끼라고 한 거야? 좀 참으세요. 선배님 좀 참으세요.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전경대원이 찍은 사람은 바로 모 소위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단 저렇게까지 심하게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애가 어쩌다가 저렇게 망가졌대. 하지만 대원의 얘기를 들은 지휘관은 이 모 소위에게 다가왔고, 참 간도 크죠 이 양반. 어쨌든 경찰들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목격한 수십 명의 해관 69기 동기들은 몸으로 모 소위를 보호하면서, 자꾸 모 소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성만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 소위는 최 소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이 최씨입니다. 아무튼 경찰과 69기들은 담판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무슨 해결 방법이 나오겠어요. 결국 최소위를 포함한 69기 동기생들은 자발적으로 연행된 거 아닙니다. 자, 경찰서 가서 얘기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해병대로 가서 얘기합시다. 그랬다면 경찰이 말을 들었겠어요? 그러면 아주 큰 불상사가 일어났겠죠. 결국 최소위 일행은 지하도를 건너서 예전 국제극장 앞 파출소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씨발 개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좋아, 내가 국방부 장관 부를 테니까 니들은 내무부 장관 오라고 해. 어디 누가 잘못했나 따져보다 개쉐. 이렇게 의기양양 국방부 장관이 뭐 해병대 소위의 뭐 친구라도 되는 것처럼 장관을 팔았다고 합니다. 또 본인은 연행된 게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을 하십니다만 제가 보기엔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경찰들 때문에 실제는 뭐 잡혀간 거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후 좌우 이중 삼중 수많은 경찰이 둘러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께서는 그래 좋다 내가 해병대인데 너희들 내무부 장관 안 데리고 오면 죽는다 뭐 이렇게 끝까지 해병대 곤조를 부렸다는 주변 동기생들의 목격담이 있는 걸 보면 연행된 게 아니라는 본인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파출소로 들어간 최소위 일행. 그런데 참 연세가 지긋하신 파출소장님께서 굳이 안 해도 좋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새파란 소위들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60년대 개병대 곤조를 하지만 파출소장은 거기까지만 말을 하고 더 이상은 말을 못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 60년대 개병대 곤조를 고까지 말하는 순간 최소위께서는 순간 돌았다고 합니다. 뭐 꼭지가 돌았다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최소위가 그 말에 반격이죠. 이제 꼭지가 돈 상태에서 파출소장한테 한 얘기를 들어보면 반드시 돈 것 같지는 않아요. 상당히 정상이었던 것 같아요. 응? 왜?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같아요. 응?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너나 나나 같은 위관급인데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이 개? 이게 말이 되는 얘기 같으면서도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분은 경찰 생활 20년 이상 하고 경위 달았으니까 경위 10 그리고 몇 호봉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소위는 호봉이 말이 1호봉이지 날짜로 따지면 2일차 아니면 3일차 소위잖아요. 그럼 파출소장이 훨씬 높죠. 같은 물론 위관급은 같겠지만 그래도 그 경우가 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제가 보기엔 이게 해병대 소위가 좀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많이 때려부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파출소장 그 말 한마디에 때려부신 건 아니고 일단 다시 야 내가 국방부 장관 부를 테니까 내무부 장관 빨리 불러 전화 안 해.
에이씨 그러면서 정확히 전화기 2대 그리고 출입문 또 책상 위에 있던 사무 집기류 등을 때려 부셨다고 합니다. 진짜 국방부장을 아는 분이었나? 왜 이런 국방부장을 한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확인한 동기생들은 주모자 여기서부터는 주범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생회장을 비롯한 동기생들은 6탄으로 한 명의 동기생을 보호했고 이 틈을 타서 최소인은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경찰이 잡으려고 했던 사람은 딱 한 명이죠. 다른 동기생들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기생회장은 관련 비용을 국방부에 청구해라. 또 이분도 또 국방부를 팔아. 참. 아무튼 그러면서 파출소를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주범보다도 동기회장이 더 얄미웠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분들은 범인이 아닌데 뭐. 어쨌든 최소희가 밖으로 유유히 탈출을 할 때는 이미 근처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의 취재 차량과 기자들이 파출소 앞에서 사진 찍으면서 취재를 하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모자는 지방으로 여행을 갔는데 참나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에요. 그 상황에서 여행을 갈 맛이 나나? 아무튼 이 건으로 다음날 해관 69기 소위들 전원은 지역별로 근처의 헌병대에 출두하라는 전화 명령이 떨어졌고 여행을 갔던 주범 최소희는 휴가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대방동 해군본부 서울지구 헌병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하사관이 안내하는 방으로 들어가서 어떤 영관 장교가 앉아 있길래 필승 소위 하는 순간 갑자기 재떨이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이 초급 장교들 중에서 그 재떨이 맞아본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안 맞았다 그러면은 아예 그 위에 분들이 포기했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좀 많아요. 군대 생활 잘한 사람일수록 많이 맞아봤던 것 같아요. 전 한 2번 날라왔나? 아무튼 일설에는 그분이 당시 보안과장을 하던 해관 54기 최충남 소령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당시 서울지구 헌병대장을 하시던 해관 35기 전도봉 중령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들어보시면 어째서 그분이 전도봉 중령이냐 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16절지 갱지를 10몇 장 던져주면서 거기다가 진술서 같은 걸 쓰라고 했는데 이 최소희께서는 군번 계급 성명 이걸 쓰고 나서는 도대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쓸 내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몇 줄 쓰긴 썼는데 대한민국 해병대 장교로서 족과 민족을 위해 그런 상투적인 내용으로 서너 줄을 썼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정도 있다가 처음에 재떨이를 던진 그 영관 장교가 다시 들어왔는데 자술서 쓴 거 이걸 딱 보시더니만 딱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딱 한마디. 집어넣어. 그런 게 아니에요. 잘해라. 진짜로 딱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잘해라. 그러더니만 웃으면서 나가시더래요. 자, 이러면 그 영관장교가 누구겠습니까? 소위 때 김해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의 주역 당시 전도봉 소위 100% 아니에요? 본인도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군인의 범죄를 수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 헌병 장교가 왜 웃으셨겠어요? 자기랑 똑같은 놈이 나타났거든. 네? 꼴통끼리는 통하는 게 있잖아요. 이심전심. 18년 만에 자기랑 똑같은 놈, 놈은 아니다. 자기랑 똑같은 꼴통 후배가 나타났으니까, 그러니 전도봉 중령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전도봉 중령 100%야, 100%야. 그리고, 커피 한 잔 타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 실무 가서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라. 아, 뭐 자기들끼리 무슨 뭐 조폭이야, 뭐 그런 게 있나? 뭐 이러지는 않았겠죠? 헌병대장인데.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하지 못한 내용을 아주 자세히 소개해 봤습니다. 뭐 사연을 소개함에 있어서 무슨 결론 같은 게 있을 리는 없겠습니다만, 굳이 결론이라면 저는 해병대 아세이 소위들이야말로 과거 해병대의 꼴통 기질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이런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같은 해병대 출신일지라도 병이나 부사관 출신들은 해병대 소위들이 부대 밖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40년 전 사연을 한번 소개했는데, 이제 아시겠죠? 똑같습니다. 병이나 장교는 뭐 똑같아요. 왜? 해병대니까. 맞죠? 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